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상강입니다. 원래 제 상강은 강의실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제 상강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 좀 갑갑하고 지루하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다음 강의실에서 배울 때까지 열심히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3강 왜 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왜 일하는가 여기에 따른 일과 노동 왜 일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논의 그리고 노동 간의 변천을 통해서 어떻게 노동윤리가 형성되었고 주급윤리가 발전해 났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장인정신과 일과 여가 온라인 강의에 따른 과제 출제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강을 진행하기 이전에 제2강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직과 업의 합성어다. 직이란 소명의식이나 천직의식 같은 좀 사회적 공익 요소가 강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업이란 생계유지를 이익을 위한 그런 성격을 지닌다. 이 두 개가 합해서 직업이 됐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직업은 생계유지적 성격도 강하지만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다하고 있다. 농부가 자기만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다. 좋은 농산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기천이 없고 다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고귀한 직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직업은 늘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또 시대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하고 또 많이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직업은 생성과 소멸, 변형의 주기가 현대에 와서 급속화되고 있고 또 직업은 많이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과 마차 산업은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중요한 산업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그런 직종들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많은 일자리를 뺏겼고 자동차 산업은 산업 자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와 국가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혁명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지 어두운 전망들도 많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직업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직업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6, 7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직업은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직업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업은 뭐니 뭐니 해도 수입의 원천이다. 내 생계, 내 활동의 원천이다. 그리고 직업은 나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한다. 직업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과 사회와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맥을 형성한다. 그리고 직장에 직업에 종사하면서 나는 많은 기술들을 익히고 경험을 쌓아서 자꾸 전문화되고 숙련화된다. 이런 전문화되고 숙련화된 나는 발전기회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나는 일의 보람과 내 자신이 자꾸 나아지는 그런 자아실현적 기쁨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직업의 참된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직업의 분류에서는 세 가지를 크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와 적성,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수도 적고 적성도 안 맞다. 이거 빨리 탈출해야 될 1순위예요. 전망이 없잖아요.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요. 두 번째 분류는 정형적인 틀에 박힌 직업이냐, 숙련을 요하느냐. 여기서도 틀에 박힌 직업이면서 숙련을 요하지 않는 업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트 계산원이나 일반 사무 직원들, 단순 사무직, 이런 경우는 나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요. 언제든지 대체순위 0순위예요. 고용의 안정성이 많이 불안하죠. 이런 직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내 고용을 유지할지 늘 고민에 차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로봇 산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1%, 생존을 위한 10%, 나머지 비자발적인 실업군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가 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그런 실업군에 속하게 되는 암울한 전망으로 산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군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든지 로봇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한창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 가지 직업관이 있어요. 모든 직업에는 다 생계적 의미와 소명적 의식 그리고 나의 발전하고 관계된 그런 요소가 다 갖고 있지만은 특히 보수를 중점으로 보는 그런 직업관, 이 보수지향적이다. 그러면 사회에서 나는 역할을 하고 싶고 직업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고 싶다. 이것은 이제 기업지향적 직업관이다. 그렇지 않고 일이 좋았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내 자신의 발전에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자아실현 지향적 직업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인간욕구 5단계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밑에 1, 2단계 이것이 바로 이제 보수지향적 직업관과 연결이 되고 3, 4단계가 기여지향적 직업관하고 유사하다. 다섯 번째 제일 높은 단계 자아실현 지향적 욕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과 노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벌레 들어보셨죠? 일벌레, 일개미,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많이 들어보셨죠? 농사일, 밭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일 가는 것을 노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벌레 좀 이상하죠. 일자리 대신에 노동자리 좀 이상하고 농사일 대신에 농사노동 좀 어색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일과 노동은 같은 뜻이에요. 일은 순수 우리 한글이고 노동은 한자어인데 사전적 풀이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라면 자원봉사라든지 취미생활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 또 직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활동을 하는 게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과 노동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투입하는 에너지와 활동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과 노동 똑같은 말이지만은 일은 좀 가볍고 노동은 좀 무거워요. 그렇게 쓰이죠. 야, 어서 일 재밌나? 야, 너 어서 노동 재밌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하나의 직업에 종사하지만 여러 개 종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의 종사하는 직업에서 그러면 동일 노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사라고 해서 똑같이 진료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행정일도 봐요. 병원장이다. 요양병원 원장이다. 그 진료보다는 행정 업무를 또 경영 업무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의 직업 또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동일 노동이나 단일 노동에 머물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처리하는 일이 여러분이 맡은 업무가 나날이 달라져요. 오늘은 이 프로젝트, 내일은 저 프로젝트, 또 집에 오면 여러분들은 또 가사일도 도와요. 또 주말에는 자원봉사도 가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단일 노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영어로는 이제 워크, 레이브란 단어로 주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과 노동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야, 그 생산적인 일이냐, 비생산적인 일이냐, 쓸모없는 일이냐, 야, 너 하고 싶으사니 자발적 일이냐, 하기 싫은 억지로 해, 비자발적 일이냐, 그리고 전문적이냐, 숙련화가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냐, 이렇게 일을 이야기도 하고, 또 정신적 활동을 많이 하는 정신적 노동이냐, 정신적 일이냐, 또 육체적 일이, 육체를 많이 쓰는 그런 일이냐. 그리고 여러분 감정노동 들어보셨어요? 감정노동. 사람과 얼굴을 맞대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대부분 감정노동이에요. 여러분이 백화점의 점원들 감정노동이에요. 콜센터 여직원들 말로서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예요. 은행원들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면 업무, 직접적인 통화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는 감정노동.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가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고 보험회사라든지 카드사에 전화 걸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감정노동법에 의한 거니까 욕설이라든지 비하하는 그런 걸 상가해 주기 바란다. 그런 말이 바로 감정노동을 이야기하는 게요. 그리고 여러분 일 중에는 아주 힘들고 무거운 일도 있고 또 가볍고 쉽고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D 업종이라 하면은 다 깊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이다. 그래서 더티, 더럽다, 디피컬트, 어렵다, 데인저러스, 아주 위험하다. 이런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늘 하는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있고, 19세기 이제 마르크스가 노동 개념에서 노동은 상품이다. 근로자 임금 노동에 예속되어 있다. 기계의 부품이고 노동은 자본가에 의해서 착취되고 노동은 소외되어 있다. 각종 노동 문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요. 일과 노동, 아마도 수많은 단어 중에서 우리들 일상에서 또 언론에서 또 강의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일과 노동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일합니까? 왜 일하는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일할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 아니에요. 일하지 않을 권리 없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숨 쉬는 일,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다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하지 않을 권리란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왜 일하는가? 바로 존재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삶의 활력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밥벌이다, 먹고 살기 위한 숙명 아이가 일해야지 딴 갈 거 있나? 우리 삶을 깔아먹는 고통인가? 이렇게 일은 존재의 의미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다 달라요. 우리는 숨 쉬는 것에서부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요. 그 하나하나의 활동이 바로 일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하나의 일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그 자체예요. 존재의 의미고 바로 인생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저 용감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힘들어도 기뻐도 슬퍼도 출근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뭉그러진 저 발레 슈즈네요. 우리 국립발레단 단장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길래 저렇게 발이 힘들게 우리들한테 다가오냐 이게요. 그 발이 일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존재의 의미예요. 제일 오른쪽 이미지 산티아고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을 거예요. 어저께도 많이 걸었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에요. 묵묵하게 용감하게 걸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왜 일하는가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라고 관계되는 단어들로 크라우드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에게 일이란 뭐 이거보다 영 많겠죠. 엄청나겠죠. 대충 적어보니까 왼편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오른편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게요. 우리에게 일이란 존재, 인생 그 자체다. 운명이다. 고통을 수반한다. 이런 공통적인 분모에서 왼쪽에 일은 나에게 보람을 주고 그 일은 재밌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긍지를 느끼고 돈을 벌고 행복을 느끼고 성공을 하는 기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일은 의무고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직장에 구속시키고 정말 밥벌이라기엔 생존의 수단이야. 개미 쳇바퀴 같은 그 지긋지긋한 일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에서 행복해하고 일에서 또 많은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이런 말을 많이 물어요. 오랜만에 명절 때 만나면 조카한테 삼촌한테 물어요.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무업사회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예요. 일하고 싶지 않는 사회예요. 여기에 이제 6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에 실망해서 퇴사했는 젊은이들부터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직업 구하는 걸 포기한 사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책이 이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이 6명의 사람들은 그 NGO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 사회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직장도 구하고 또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게 돼서 조심스럽게 사회에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책으로 엮었는 게요. 여기 나오는 일한다는 거. 왜 일하나요? 일한다는 것을 그 6명이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더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더라. 집에만 처박혀 있고 집콕 방콕 할 때 나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게요. 활기찬다 이게요. 이어지는 것이더라. 매일 어머니가 주는 밥, 동네에서 배달되는 음식을 먹다가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은 사회하고 나하고 끊어진 것이고 이어진다는 것이더라. 그리고 일이 내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더라. 그리고 일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잃어버렸던 멀리했던 막연했던 꿈을 실현하는 것이더라. 이제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요. 책 중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청년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납세자로서의 사회를 지원하고
소비자로서 경제를 움직이고 지역사회를 짊어진 하나의 자립한 청년이 우리 사회에 늘었다는 것이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3, 4년 뒤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보람, 또 사회를 위한 자아실현의 첫 걸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업사회에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3, 4년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좋은 일자리, 좋은 여러분의 미래를 용감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늘 지겨워, 재미없어 하면서 왜 그럼 그 일을 하고 있냐? 그만 안 때려치우고. 또 어떤 경우는 일이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할 경우에 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비자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바로 이제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나 이게요. 자신의 일을 사랑할 때는 그 일이 일로 생각되지가 않아요. 일을 사랑하니까 일에 재미가 있는 게요. 내 일이에요. 주인의식이에요. 반면에 똑같은 일이라도 취미생활 할 때는 즐거웠는데 화분 가꾸고 잔디 깎을 때 좋았는데 이 생계로 바뀌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A그룹, B그룹으로 나눠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한 경우는 많은 백만장자가 나왔지만은 오직 경제적인 가치에 중점을 둬서 일한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치가 우리는 일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요소로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통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왜 일하는가? Why? 왜 일하는 것에서 배웠어요. 이제 일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 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당연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지? How예요. 이 왜 일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노동간이 이제 변천돼 왔는 게요. 어떻게 일해야 되죠?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게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요. 그래서 능률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게요. 집을 지으려면 집을 잘 지어야 돼요. 튼튼하게. 자동차를 만들려면 안전하게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잘할까? 여기서 바로 이제 노동윤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건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등등등 이런 많은 요소들이 노동 일할 때 윤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더라 이게요. 많은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더라 이게요. 또 공익적 요소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근대 노동 윤리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익적 요소, 윤리적 요소 등이 포함된 오늘날의 직업윤리로 발전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관이 어떻게 변천됐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